이제 공공 API를 통해서 마스크 판매처하고 마스크 재고 현황을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레트로핏, 그리고 하나는 컨버터 JS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이 레트로핏은 통상 HTTP 프로토콜 상에서 API를 호출하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객체화해주는 그러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컨버터 JSON은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가 JSON인 경우에 JSON 형태의 데이터를 자바 객체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API 라이브러리를 모듈 레벨의 그래들 파일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공공 API에서 우리가 세 번째 Stores by Geo라는 API를 사용하기로 했죠. 형태를 한번 볼까요? 파라미터로는 latitude, longitude, 즉 위도, 경도, 좌표를 전달해주고 m, 반경이 되겠죠. 최대 5,000m까지 조회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즉 중심점을 지정을 하고 그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있는 판매처와 판매 현황을 조회해라 라는 형태로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전체 개수가 반환이 될 거고요. 스토어스라고 하는 거는 어레이인데 그 어레이 안에는 다시 이러한 형태의 판매처 정보가 있게 됩니다. 코드 네임, 주소, 타입, 위도 경도, 언제 입고가 됐는지, 현재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JSON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먼저 JSON 형태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받기 위한 자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토어 셀 리절트라는 자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개수가 반환되는 카운트라는 필드가 있고요. 스토어라고 하는 객체가 어레이 형태로 스토어스라고 하는 필드에 저장이 되죠.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소, 코드, 언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는지, 위도, 경도, 약국 이름, 또 재고 현황, 언제 입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판매처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 이름들은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 포맷에 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그리고 형태도 스트링, 위도 경도는 이제 당연히 소수점이니까 더블 형태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이러한 형태로 레트로핏 API가 받은 JSON 형태를 자바 객체로 변환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줍니다.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자바에서 해당되는 API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마스크 AP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위도, 경도, 반경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get stores by geo라는 API 호출하면 그 결과로 store cell result라고 하는 객체가 반환되는 이러한 API를 하나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API에 우리가 실제 코드 내에서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지도가 준비되고 지도가 화면상에 표시가 된 이후에는 그 지도상에서 중심점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맵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get 카메라 포지션 타겟 하면 현재 우리가 네이버 지도 상에서 그 중심점에 대한 위치를 위도 경도 형태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 렛랭이라는 객체에 latitude라고 하는 필드 또 longitude라고 하는 필드 여기에는 이제 위도와 경도가 담겨져 있고요. 우선 이 위도 경도를 중심으로 반경 5,000m 이내에 있는 판매처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 조회하는 API는 이제 fetch store sales라고 하는 메소드를 별도로 제가 빼놨고요. 이 fetch for sale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보시면
레트로핏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우선 레트로핏 빌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할 때는 해당 API를 제공하고 있는 도메인, 그리고 여기서 전달된 JSON 형태를 자바 객체로 변화시켜주기 위한 컨버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레트로핏 API 객체를 생성하고요. 이 객체를 사용해서 아까 우리가 정의한 마스크 API라는 인터페이스를 갖는 그런 자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 마스크 API라고 하는 객체에는 우리가 아까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get, store, sales라고 하는 API가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호출하고 파라미터로는 전달된 위도, 경도, 반경, 그리고 그 결과는 어싱크로너스하게 콜백으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전달받기 위한 콜백, 어노니머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해 줬고요. 여기서는 on response, on failure, 즉 호출이 성공적이었을 때 그리고 호출이 실패했을 때 이 두 가지 메소드 중에 하나가 각각 호출이 됩니다. 일단 호출이 성공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실제 커넥션 상에서의 호출이 성공했었다는 거고, 실제 HTTP 안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리턴됐는지는 대부분의 HTTP 형태 API는 그 코드로 결과를 전달하는데요. 리스폰스 코드가 200인지는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은 통상 HTTP OK라고 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그 결과 코드를 200으로 전달해 주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결과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리스폰스 바디는 우리가 정의한 스토어 세일 리절트라고 하는 자바 객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스토어 세일 리절트라는 자바 객체를 얻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업데이트 맵 마커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고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전달된 이 데이터에서 스토어스가 널이 아니고 그 사이즈가 0보다 크면, 즉 판매처가 하나 이상 반환이 된 경우에는 그 판매처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마커를 생성하죠. 그리고 그 마커의 위치, 지도상에서 어느 위치에 표시를 할 것인지를 그 전달된 스토어의 레티튜드, 롱지튜드를 가지고 그 마커의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스토어의 재고 현황이 플랜트에 충분한지, 썸 일부 있는지, few 몇 개 없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녹색, 노란색, 빨간색, 회색 이러한 아이콘들을 각각 재고 현황에 따라서 다른 아이콘들을 설정을 하고요. set 앵커는 set 포지션에서 설정한, 즉 이 마커의 위치와 이 아이콘 상에서의 위치를 어디를 매핑시킬 것인지를 설정하는데요. set 앵커하고 X좌표, Y좌표를 주게 되면 0.5는 정확하게 50% 지점을 뜻합니다. X축으로는 50% 지점, Y축으로는 100% 지점. 즉, 이 아이콘을 봤을 때 X축으로는 중심 50% 지점, Y축으로는 맨 아래 지점, 이 지점이 위도 경도로 설정한 이 지점과 매핑돼서 지도상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마커를 어느 맵, 어느 지도에 표시할 건지 표시를 하고자 하는 지도를 이제 세팅하게 되는 거고요. 이 네이버 맵은 아까 우리가 레퍼런스를 얻어온 네이버 맵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마커를 지도상에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둔 이 리스트에 우리가 마커를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지도상에서 마커를 삭제할 때는 간단합니다. 리셋 마커 리스트라는 메시지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 마커에 저장된 리스트를 쭉 따라다니면서 마커가 표시될 지도를 널로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커 리스트를 클리어 해주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가져온 마커 그리고 지도상에 표시했던 마커를 지도상에서 제거하고 다 삭제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맵 마커스는 최초에 지도가 준비되고 화면에 표시됐을 때 한번 불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네이버 지도가 보이고 이 지도 데이터가 비동기적으로 로딩이 됐고요. 지도가 준비가 되면 Fetch Store Result라는 API가 호출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이 지도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안에 있는 그런 판매처 정보를 가져오고, 그 판매처의 재고 현황에 따라서 녹색, 노란색, 회색, 빨간색은 있었는데 현재 이 지도상에서는 없네요. 이렇게 아이콘을 달리 표현해주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지도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켰을 때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한번 판매처 정보를 가져와서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준비되었을 때 리스너를 하나 걸어줘야 됩니다. 지도에, 네이버 맵 지도에 add on camera idle listener를 걸어주게 되면 지도를 드래그해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이 끝나고 지도가 멈추었을 때, 움직임이 멈추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리스너가 되겠습니다. 그 리스너를 하나 걸어두면요, 이 리스너는 on camera idle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의 이동, 즉 지도의 이동이 멈추었을 때 그 네이버 맵의 카메라 포지션을 다시 한번 얻어서 그 포지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경 5000m 이내에 있는 스토어 세일즈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아이들 리스너는 약간의 이슈가 있어서 실제로 지도 움직임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한 번 호출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몇 번 호출되는 그런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문의를 해봤더니 다음번 SDK 릴즈 시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전까지 약간의 그런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서, 즉 지도 움직임이 맨 마지막 움직임이 멈췄을 때 그때인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 회피하는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요. 카메라 체인지 리스너를 하나 더 걸어두고요. 이 카메라 체인지 리스너는 카메라의 이동을 감지하는 리스너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이제 파라미터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라미터가 오는데, 이것을 계속 마지막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에서 마지막 상태가 애니메이션 되고 있었던 상태였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 지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서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코드를 넣어 주시면 카메라 아이들이 지도가 움직이고 맨 마지막에 멈췄을 때 한 번만 이 중간에 있는 코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워크라운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도가 로딩이 되고 그 중심을 반경 5000m 이내에 있는 그 판매처 현황이 표시가 됐고요. 이렇게 새롭게 지도를 옮기면 새롭게 옮길 때마다, 또 지도가 이렇게 멈출 때마다 다시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 데이터 추출을 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할 때마다 매번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판매처 정보를 가지고 와서 화면에 지도상에 그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드는 제가 GitHub의 이 주소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소로 오셔서 이 프로젝트 코드를 포크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두 분이 포크를 해 가셨네요. 그리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